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99포인트, 0.72% 하락한 2211.9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내린 672.6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미국산 제품 약 75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관세율이 10%였던 제품에 대해서는 5%로 낮아지고요. 또 5%였던 제품은 2.5%로 관세가 인하가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과 함께 또 빨간불 켜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좀처럼 힘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의 하락세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을 꼽았는데요.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세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우려감이 깊어진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간의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진 점을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시군요. 자, 오늘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피요 약간 눌림이 나왔어요. 네. 특히 기관이요 좀 받쳐주면 좋겠네 했는데 네. 계속해서 팔자세를 외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장후반 동시호가 상황에서 약간 올려다 주면서 0.72% 하락으로 마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이 현대모비스도 1%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요? 사실은 오늘 좀 뭐 조정 아름다웠다라고 아름다웠어요? 좀 네, 오. 아름다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 마감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지금 2020년도 2월 달도 들어섰고 내일도 정월 대보름인데 사실 오늘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가요 항상 좀 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금요일 날 이제 개장한 그 날로 따지면 5거래일 5일이 개장이 됐는데 그중에 하루를 제외한 4일 정도가 전부 다 시정이 음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리스크가 항상 있고 금요일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항상 좀 나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뭐 평균적으로 금요일 날에는 굳이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주에 특히나 주 초반부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시장이고 차트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21선을 정확하게 주고 오늘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전고점을 다시 탈환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관들의 지속적인 팔자세,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 수급을 조금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매수세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저 수급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장 자체가 지금 특히나 또 보시게 되면은 안 좋아요, 분위기 자체가. 오늘 또 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셨을 것 근데 같습니다. 왜 안 좋아요? 우선주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는 우선주가 많이 올라가는 네. 그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나 이 순위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우선주가 위에 상위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주가 강한 시장에서는요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급등이 나오더라도 상한가까지 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기 때문에 우선주가 조금 보여진다 하면 시장이 조금 수급이 조금 약하다, 투심이 조금 위축됐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매매를 굳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은요, 변동폭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장 막판에 0.01% 보합권으로 딱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들도요, 내림세가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그나마 눈에 좀 강세 흐름 보인 것이 14위인 에코프로비엠이 8%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내리 좀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늘의 하락세가, 그러니까 오늘의 파란불이 월요일에도 파란불이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아름다운 아까 말씀하셨던 조정인지 근데 어떻게 보세요? 아름다운 조정이면 참 좋죠. 그런데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변수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의 시장과 이번 주의 시장을 비교를 했을 때는 지난주는 중국장이 개장을 하지 않았고 이번 주는 중국장이 개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는 유동성 공급이 되지 않았었던 시장에서 이번 주는 중국장에서 돈을 풀면서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변수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들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시장이 최근에 외국인이 주도를 했고 기관이 주도를 했을 때 전체적인 시장의 대형주 움직임들만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돈이 풀어지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테마주들 쪽으로 손바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주말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기관계 매수세가 강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뭐 수소차라든지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오늘은 또 더욱이나 개인들의 매수가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 좀 제한폭을 만들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공장 가동 중단 소식들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산업에서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성장성에 대한 제한폭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번 주에 주말 변수가 나오는 새로운 뭐 재료들을 한 번쯤은 좀 공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 좀 강한 상승폭이 아니라 저항대를 좀 만나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개파락이 나왔었던 구간들이 673포인트 부근입니다. 673포인트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를 바랬었던 구간대는 682포인트. 그래서 다음 주에서 672포인트에서 82포인트 정도의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좀 실패를 하게 됐을 때는 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뭐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 종목 개수를 좀 줄이시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포인트 주말 변수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께서 아이즈 비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이요, 내내 조용한 흐름 보여주다가 네. 오후에 갑자기 딱 쏘아 올렸다가 그래도 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장중한 때는 5,660원까지 올라섰고요. 종가는 2.3%, 4,67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사실 아이즈 비전, 그러니까 5G 관련된 종목, 와이파이 관련된 종목으로 해가지고 네. 총선 뭐 1호 공략 이렇게 나와가지고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상단에서 또 움직이다가 또 오늘은 또 쏘아 올렸는데 그 힘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아이즈 비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제가 IG비전을 들고 온 이유는 딱 이 IG비전이 오늘 시장이나 최근 트렌드가 좀 맞는다는 오, 것을 좀 보여드리고 네. 싶어서 좀 들고 왔습니다. IG비전이 오늘 장중에 23% 정도, 24% 정도까지 급등이 좀 나와줬다가 윗꼬리를 길게 닫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만약에 딱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고 투심이 많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다 보면 10% 갈 것도 매수세가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15%, 20% 날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만약에 20%, 30% 갈 수 있는 것도 투심이 좀 약하면 10%, 15%밖에 못 간다는 것을 오늘 절실하게 보여준
이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IG비전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23%대까지 급등이 나와줬었습니다. 나와줬다가 쭉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분봉상 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줬지만 다시 한번 하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IG비전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제자리로 좀 돌아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미코 같은 경우도 장중에 25%대까지 상승이 나와줬다가 종가에 12% 마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투심의 회복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확정 수익을 지어가고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상한가를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히든스탁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목표가를 보시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이 전고점 라인대에서는 확정 수익을 내고 가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특히나 또 3시에 좀 좋은 발표가 좀 나와주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한 차례 급등이 나와줬지만 다시 자리로 회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아직까지는 투심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메이저 수급 또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단타로 매수한 종목이 수익권이 들어와 준다면 상한가를 욕심내시는 것보다는 확정 수익을 지어놓고 가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확정 수익을 내고 가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메탈라이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29.94% 급등하면서 22,3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차트가 별로 없네요. 12월 24일에 상장을 해서 상한가에 딱 도달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고 내리내리 하락세를 보여줬고 2월 3일에는 16,600원까지 딱 떨어졌었는데 오늘 딱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메탈라이프도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걸까요? 네. 네. 일단은 그 자회사 신규 상장에 대한 네.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우선은 미코를 한번 보시면요. 이전에 주가 흐름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수호 관련주로 엮였었던 미코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 기대감과 그리고 자회사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로 엮이면서 강한 시세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오늘의 상승세도 마찬가지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메탈라이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탈라이프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 기업 1호로 적용이 됐었던 소부장 관련주로 특례 상장 기업으로 된 기업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5G로만 움직였느냐가 아니라 자회사 상장 기대감에 의한 상한가 안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자체로 뭐 5G 수혜주의 역할도 있지만 관련주로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에 대한 이 반등폭이 컸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주가의 움직임들을 더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면 수급이 좀 더 화려하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화면에서도 메탈라이프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기관계 매수가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다시 한번 개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다면 이 종목의 시세는 지금 현재가 다시 한번 좀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메탈라이프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혹여나 이 기업을 좀 관심 두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이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전파기지국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22.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5G 관련된 종목 조려 일제히 또 튀어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도 전파기지국도 4,215원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달고 내려왔네요. 0.74% 하락하면서 4,030원의 종가를 형성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또 수익을 딱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내려가서 우리 목표가 조금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걱정이 컸는데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4,000원이 참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지난 시장에서 제가 이 전파기지국 AS를 해드렸을 때 4,0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수익권을 좀 확보를 해주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의 상승폭 같은 경우는 이런 총선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좀 아쉬운 흐름들이지 않았을까. 손바뀜이 오늘장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전기차,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그리고 또 총선주 이런 관련주들 때문에 정말 정신없었던 하루였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전파기지국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충분히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홀딩을 해주신다면은 아무래도 더 좋은 흐름들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아직은 우리가 수익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음번에 4,500원 매물대가 정확하죠. 4,500원이 우리가 목표가이기 때문에 4,500원에 대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 전파기지국 5G 관련주들은 충분히 홀딩 전략 유지 가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증시 자체에 개파락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밑꼬리 양봉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앞으로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총선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순환매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전파기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시면 충분히 좋은 전략들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더 유지 전략 다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먼저 대우부품입니다. 매수일은 1월 3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원인데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19.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요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845원까지 올라섰고요. 종가는 1.22% 상승하면서 2,4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현대차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또 미래차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 있다 했는데 제가 또 일별을 봤네요. 주봉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주봉 좀 한번 볼까요? 주봉, 일봉, 월봉 할 거 없이 근데 자랑 좀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자랑해도 어깨 되나요? 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좀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한폐렴과 관련돼서 시장에 사실 굉장히 노이즈가 좀 많았죠. 그런데 저는 뭐라 말씀드렸냐면 우한폐렴 다음에 갈 종목을 미리 선침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거래를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최고가 수익률이 약 20% 정도 또 목표가를 좀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겠습니까? 확정 수익을 지어가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캔들은 약간의 매물대가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오늘 하락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또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또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당분간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좀 보지 마시고 앞으로 좀 종목을 좀 순환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양 건영도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일은 2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000원인데 아직 터치 안 했는데도 최고가 수익률이 지금 17.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장 초반에 2시까지는 되게 깊은 하락폭을 보여줬어요. 3,115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내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2.93%까지 올려 세웠습니다. 3,34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범양 건영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증권은 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리 빨간불 켜내면서 네.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슈 끝나고 나서는 네. 또 다른 이슈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총선과 관련된 것들일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역시나 올라가고 있어요. 또 일단 한번 해야 되나요? 정말 좀 감사할 뿐입니다. 네. 까불면 안 돼요. 항상 아. 주식에서 겸손하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히든스탁에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을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다 AS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뭐 뉴트리는 이제 또 했으니까 또 넘어가고 이게 또 대우부품도 해가지고 이게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이거든요. 이럴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총선 관련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거의 그때 제가 이 방송을 이제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은 거의 지금 10% 중후반대 수익을 다 지금 가지고 계실 거고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총선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불면 어떻게 종목이 움직이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10%, 20% 올라가는 거는 정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번 반성을 하시고 가셔도 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항상 그 위기를 기회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기회라 말씀드렸고 이럴 때는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종목이 좀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 항상 종목보다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요번에 큰 교훈을 배우셨다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을 주시는데 이 종목도 대단합니다. 현대공업인데요. 매수일은 2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000원인데 하루 만에요. 그냥 그날이 매수일이었는데 갑자기 쭉 쏘아올리면서 최고가 수익률 36.30%를 기록했습니다. 그 하루 만에요. 네. 그날이요. 상한가로 예. 쭉 가더라고요. 운이 좋았죠. 또 네, 운이 실력이죠. 좀 좋았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현대차가 그 공장이 이제 중단된다는 악재가 좀 나와주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악재를 조금 기회로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날짜에 제가 이 캔들 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이 날짜에 좀 소개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죠. 눌림목 자리 이후에 다음 날에 그대로 그냥 상한가를 가면서 많은 분들께 좀 수익을 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 또한 좀 굉장히 좀 기뻤는데 이 종목을 지금 아직까지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도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보셔도 되지만 고점 부담감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추가적인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총선 수혜주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나 봐요. 네, 그럼요. 이제 눌렸으니까. 네, 이 시청자분들은 이런 계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요? 아무래도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슈가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전에 이런 이슈, 만약에 A라는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전이에요. 6개월 정도 A라는 이슈가 나오면 약간은 그래도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무뎌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코앞에 당장 다가오고 이게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0%, 20%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이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30%, 40%, 50%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습니다. 대선도 대선 전에부터 올랐지만 가장 화끈했던 건 대선 바로 직전. 항상 직전 때 가장 화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지금 벌써 2월 달입니다. 총선 얘기를 작년 여름부터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만큼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좀 잡아놓으셔야 된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총선된 종목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좀 종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늘 좀 맞춰보시고 보유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저 알 것 같아요.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 인물이 들어간 정당 이름은 안 된다라고 했던 그거 맞죠? 그 당과 관련된 종목을 좀 들고 오, 왔다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런 얘기를 좀 컴퓨터. 해도 되나요? 뭐야? 그 특정 인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힌트를 바이러스 좀 잡는. 근데 다들 그쵸. 아실 거예요. 어. 다음 달 1일 날 이제 창당을 했고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거죠.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 명 이름은 안 된다라고 해서 조금 문구가 좀 포함되었기 때문에 바뀌면서 뉴스가 좀 나와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고점에 있는 종목 들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항상 힌트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어요. 여기저기서 고 박사님 종목은 좋은데 힌트를 너무 어렵게 들고 와서 이 문자를 좀 보내고 싶은데 정답이 어려워서 문자를 못 보냈다 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두 번째 힌트 아주 화끈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오늘 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둘이 뭉실해가지고 또 우리 양길 전문가님 관련된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나은데요. 아, 그래요? 네, 뭐 힌트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새로운 창당 관련 수혜주 그러면은 딱 이게 딱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오. 그런데 지금 거래량도 나와줘야 돼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종목일 것 같아서 일단 까뮤 ENC로 먼저 유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주로 보고 차트의 위치적 개수적 분석을 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로 뭐 안랩 같은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손바뀜이 많이 나오고 종목군들의 유행들도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수혜를 봤었던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손바뀜도 많이 나오는 편이라 지금 현재는 새로운 종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까뮤 ENC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대표적인 종목 중에 또 하나 있죠.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이제 정 총리가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4차 산업에 대해서 규제 혁파를 하겠다. 그러면서 정보통신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빅데이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적인 부분에서 창단 개설이 아니더라도 이 오픈베이스는 4차 산업 관련주로도 충분히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서 일단은 두 종목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번에는 월봉이 나왔습니다. 네. 월봉으로 봤을 때 최대 거래량이 포착이 됐다. 그러면 쏘아 올리는 거예요? 현대공업을 제가 소개를 네. 해드릴 때 맨 마지막 힌트로서 월봉상 최대 거래량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네요. 특히나 제가 눌림목자리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조금 말씀드리기 좀 준비를 했는데 현대공업 월봉을 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현대공업을 소개를 해드릴 때 4,000원대였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좀 상승이 나와줬고, 똑같은 맥락으로서 똑같은 기조로 제가 큐로컴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월봉상 최대 거래량이 나와주죠. 바닥권에서 월봉상 최대 거래량이 나와준 이후에 주가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거의 8, 9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것은 누군가의 매집으로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우상향으로서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그러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 총선과 관련된 종목이고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을 들고 나왔을지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아주 눌림목 매수 맥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이 종목 꼭 맞추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한 분 보이면은 안철수 안랩 보이고요. 대우부품 수익 감사하다고 안랩과 그리고 써니전자 이렇게 왔습니다. 봐봐요. 뭐 힌트를 지금 어렵게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힌트가 체험권 안 주시려고 지금. 이게 보니까요. 알고 계시는데 안 맞추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지금. 진짜 어렵나요? 좀 어렵죠, 양규비 전문가님. 이거 어렵습니까? 내용은 괜찮은데. 그럴까요? 네. 어렵구나. 다음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번에는 정말 맞출 수 있는 종목. 그때도 이거 팔찌 걸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좀 힌트를 좀 쉽게 들고 나오도록. 글자 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글자 준비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의료기기 관련 주라고 나왔는데 클래시스가 나왔어요. 그럼 먼저 클래시스부터 봐야겠죠? 네, 우선은 이제 클래시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관련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노화를 좀 막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피부과에서도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 치료할 때 어디에서 수익성이 나와? 이 레이저의 소모품,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이 소모품을 교체하는 시기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매출 확대가 이런 소모품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스의 화면을 보시면 작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랐습니다. 거의 뭐 300% 이상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정말 시장이 주도를 하는 종목군들이 아니고 매출이 이 주가에 거의 100% 반영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기관계 매수 들어왔었고 주가 상승세도 뭐 클래시스가 시장에 정말 반짝 상승이 아니라 꾸준히 매출 실적도 나오고요. 앞으로 성장 기대감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미 1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의료기기 미용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클래시스의 후속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증가율도 굉장히 이제 작년 3분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의 증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보면은 바로 클래시스 정도는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의료기기 관련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힌트 두 번째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북미랑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나 봐요. 원래 우리가 피부과 가면 다 외국에서 갖고 오는 제품들이 이렇게 칙칙거리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요, 네.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한 시장 종목들이 많고 테마주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런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 종목 하나 정도는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매출 비중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0% 이상의 증가를 하는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안과나 그리고 뭐 신경 통증, 신경 쪽으로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에스테틱 쪽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는 이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총선주도 난무하고 이 총선주를 잘못 따라잡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 때문에 계좌 수익률들이 들쭉날쭉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종목 하나 정도는 성장성을 바라보는, 그리고 기술력 하나로 바라보는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내 계좌의 수익률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하나로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성장성 오. 하나로만 접근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좀 마음 편하게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 워낙에 또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요거 모르시죠? 레이저 칙칙하는 거? 좀 물 많이 먹고요. 그래서 물 많이 먹고 잘 자고 고기 많이 먹고. 착한 마음 먹고 예. 하면 되는데 잠 많이 못 잡니다. 저는 자주 가요. 그래요?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가서 그런 거예요. 가서 그런 겁니까? 예, 아이고.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사실은 이 힌트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딱 듣자마자 생각났습니다. 어, MI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고 싶어요. MI텍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은 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된 종목입니다. 혁신 의료기기법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일전에 작년 2월 달이죠. 3,000원대 하던 종목이 거의 8,000원까지 가면서 15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혁신 의료기기법 관련된 최대 수혜주, 그리고 FDA 승인을 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까지 눌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조금 들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I텍이 오늘 정답이 아닐까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성장주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납폭이 과대됐으니까 지금 사면은 딱 잡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투자자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반도체주가 그냥 단순히 올라갔을까요?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2차 전지도 그냥 올라갔을까요?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됩니다.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주는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한 성장력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만들어지는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나왔을 때, 매출이 잡혔을 때 다시 한번 개발을 하는 개발 비용에 또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의 실적 그리고 그 기업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좀 보완을 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클래시스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의 움직임들, 증시의 움직임들이 양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탄력적이진 않았지만 이쪽 의료기기 시장은 수급들이 괜찮습니다. 수급들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 의한 반등 그리고 수급이 나온다라는 거, 증시와는 무관하게 수급이 나온다라는 거는 다음 주에 변동성이 나와도 굳건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화면에 보이는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참 숨은 이 진주가 있는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가볍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일단은 고박사 전문가님께 써니전자 오고 있고 양계비 전문가님께 휴마시스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께 GSE 그리고 써니전자 또 오고 있고요. 써니전자 창당에 월봉 최대 거래량 그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써니전자, 안철수, 안랩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양계비 전문가님 아까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고박사 전문가님한테? 네. 근데 왜 지금 네, 그러게요. 시청자분들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힌트가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좀 자기 좀 반성하게 되네요. 다음번에는 우리 고박사 네. 전문가님 팔찌를 거셨으니까 네. 우리 다음번에는 조금 체험권 좀 많이 주세요. 네, 차원권을 2배로 한번 두 늘려보는 배로요? 걸로 오. 네,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지금 바로 공개가 됩니다. 먼저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GSE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던 문자 중에 한 분이 맞추신 것 같더라고요. 딱 보고 계셨던 분은 바로 힌트를 듣자마자 그 종목이구나. 아마 오. 보유하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힌트를 보내주신 네. 것 같고 정말 잘하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네 글자라고 하니까 뭐 써니전자를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고 GSE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 종목에 눈이 익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가고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매수 맥점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캔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모습까지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굉장히 지지를 잘 받아주고 정석적인 차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도 목표가를 뭐 이렇게 크게 잡아드리진 않겠습니다. 2,200원대에서는 항상 분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만 1,680원을 잡아드릴 거거든요. 60에서 잡아드릴 테니까요. 손절가만 잘 기억하시면 이 종목도 급등이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월봉상 보시게 되더라도 그동안 과대 낙폭이 굉장히 많이 됐지만 저번 달에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래 없던 거래량이 터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상장의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손절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GSE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2,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8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일단은 체험권을 2배로 올려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거 믿고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좀 다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가 방송 말미에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 오늘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에 대한 후속주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해드려야죠. 그런데 힌트가 되게 어려우셨나 봐요. 그죠? 어려워요.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가는 종목에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만약에 이쪽 의료기기 시장의 종목분들이 또 상승을 했을 때는 또 이쪽의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지금은 또 2차 전지와 반도체 시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장성에 주목을 하면서 이제 또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관련주들도 한번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는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과 후속주도 또 똑같이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의료기 관련주는 성장성으로 하나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북미라든지 유럽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 하나 정도는 우리 투자자분들 포트에 넣으셔야 됩니다. 포트에 없으면 서운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포트에 넣으시면서 성장주 매출 기대감으로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 종목 공개와 그리고 무방에서는 후속주 2종목
다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시장 변동성 때문에 또 매매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이 방송 참여하셔서 이 히든 종목의 매매 가격 전략도 함께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후속주 두 종목 또 받아가시면서 두 종목이나요? 그렇죠. 또 다음 오. 주는 좀 기대가 되는 네. 주간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게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글자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고 그러면은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지켜보시면 되는데 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 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전략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시장의 메이저 수급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약한 이유가 메이저 수급의 이탈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보시고요. 테마 종목은 지금 시장 자체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골이 많이 닿는 거 아까 제가 IG 좀 보여드렸죠. 확정 수익 나오면 지금은 감사합니다고 수익 실현하세요.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은 저가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는 네. 종목에 대한 욕심은 정말 버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투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엇박자를 한번 타버리면은 또 연속적으로 수익이 아니라 손실 구간 확정이 많이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말의 변수는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저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우리 시장의 순환매에 따라서 테마주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히든 종목과 그리고 후속주 두 종목도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우리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제가 보름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땅콩인데요. 네. 이거 꽉 깨물시고 더위도 물러가라 하시고 또 액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아이, 고박사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꽉 깨무세요. 예. 자, 꼭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ASMR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액땜을 해드려야 되니까 해볼까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나요? 네. 우리 땅콩 맛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는 손절칠 종목도 상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예. 좋네요. 정말. 네, 더위도 이기시고 네. 올해는 손절 정말 치려고 대박 하는데 나시길. 갑자기 상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치려고 했더니 상한가. 그렇죠? 너무 좋네요. 팔기 전에 상한가. 팔기 전에 딱 네. 팔라 했는데. 팔라 했는데 상한가 딱 가는 거죠. 상한가. 예. 네, 그리고 더위도 물러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예.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또 히든 종목은 공개가 되는데 힌트도 굉장히 좋고 성장주니까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게다가 후속주 두 종목이나 선물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더욱더 기대되는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방송 끝나고 나서요, 투자자분들 늦지 않게 참여를 하는 방법이에요. 시간 늦잖아요. 그러면 종목이 하나가 없어져요. 시간 엄수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좀 나는 매매하기가 좀 어렵고 단타 치기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한 번 좀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포트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고 지금 증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도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늦지 말고 참여하시고요. 종목, 히든 종목과 그리고 앞으로 후속주 두 종목 다음 주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드릴 테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박사 전문가님,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양기비 전문가님 히든 정보 바로 공개되니까 눈 크게 뜨시고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